안녕하세요. 임강무입니다. 전문가 교육과 양성 과정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의 창의 영어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아시겠지만 글쓰기 교육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영어 유치원이랑 어학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교육에서는 전혀 라이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 입학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유학을 목표로 하는 또 국제 학교나 외국어 학교, 외고 이런 곳에서는 에세이 영장문 해외 입학을 위한 과정으로서 준비가 되고 있고, 특히 이 영역만큼은 우리 소위 말해서 원어민 선생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비즈니스 영장문 또 일부 영어교육과나 영문과에서 영장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영어 글쓰기 하면 굉장히 좀 마지막 단계고 영어 교육에, 그래서 조금 교육에서도 미뤄두다 보니까 사실은 메이저 영역이 아니고 상당히 마이너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학회나 영문학회에 가더라도 이 영어 글쓰기 분야는 우리 한국 영어 교육 이래로 이렇게 많이 좀 다루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생기고 있고, 특히 창의력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과 또 이 기업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번역기가 출현하면서 더더욱더 이 영장문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져서 영작을 이렇게 쭉 배우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반대로 이렇게 AI가 많이 발전되고 있긴 하지만 영어 교육은, 특히 영어 글쓰기는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약 150분에서 200분 정도 사이에 제가 그동안 창의 영어 글쓰기 교육을 지난 정확히 10년간 실행해보고 또 학생들과 써본 그 경험을, 제 노하우를 공유할까 합니다. 사실은 영어 글쓰기는 제 관심 영역은 더 오래됐습니다. 대학교 때서부터 이 영장문이라는 과목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가, 특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배웠고 또 알게 돼서 귀국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적용을 해오다가, 지난 10년 전에는 어떻게 우연하게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창의 영어 글쓰기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년 동안 해왔던 창의 영어 글쓰기의 방법과 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결론에 먼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살짝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선생님들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 영역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영역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비빔밥처럼
섞어서 활용하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조금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미리 결론을 살짝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이 글쓰기를 해보시고 체험하신다면 정말 이 영역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고 분명히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네, 이따가 뭐 좀 더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살짝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영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영어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인연이 됐다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짓궂어서 이렇게 경복궁이나 어디 소풍 가면 원어민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배웠던 것을 좀 써먹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면서 영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전공하게 됐고 대학에 와서는 특히 영어 글쓰기 분야 두루두루 다 문학을 좋아했긴 했지만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렇게 오늘 특강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올해로 딱 공식적으로 25년 차 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굉장히 이제는 제 스스로도 영어를 즐긴다 하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강모라고 합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강좌를 아주 간략하게 먼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정말 저도 그랬었고 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가장 도전을 많이 하는 이 영문법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서 이 글쓰기를 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난다. 이거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만 특히 창의력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학 시절에 제가 영어로 글을 쓰거나 가끔씩은 또 시나 수필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발표하다 보면 가끔씩 원어민 학생들이 강모, 이 표현은 너무 좋다. 가끔씩 이런 칭찬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표현은 어떤 클리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제 스스로 한국적인 어떤 생각을 설명하다가 그 어떤 단어나 그 표현이 되게 신선했는지 그런 약간 의외의 칭찬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정말 우리가 아는 암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암기 요소 이외의 그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는 학생들의 그 문법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서 정말 창의력, 내가 오늘을 영어를 한번 다시 forming,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업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다행히도 그 여자고등학교에서 특별하게 아주 자유롭게 교실을 구성할 수 있어서 학생들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 수업 자체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정말 거침없이 본인의 생각과 솔직한 감정을 영어로 표현해보는, 네, 한글로는 굉장히 잘 표현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그러나 영어로 표현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한 학기 또 1년 프로그램으로 2학기를 진행했었는데, 이런 글을 쓰는 과정, 빨리빨리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는 그 10주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영어로 글을 쓴다는 체험이 이렇구나.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유도했습니다. 요즘에는 패키지 여행도 조금 이렇게 구경보다는 체험 위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역시 이 체험 문화가 조금 교육에서도 접목이 된다면 훨씬 더 이 영어 글쓰기 어려운 분야를 깨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haring입니다. 글은 보통 나를 위해서 일단을 쓰게 되고, 저 역시도 글을 쓰다 보니까 사실 기록용으로 또 개인적인 글을 많이 썼지만, 글은 쓰고 누군가랑 나눴을 때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리고 다른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joy of sharing, 이 sharing의 경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목표로 이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떻게 참 우연치고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한 여고에서 1학년 대상으로 처음에는 약 30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제가 그 선발 과정에는 자세하게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전달했고, 우리 그쪽 행정 모든 학생에 관련해서는 담당 선생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그 학생들이 일단 좀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해서 뽑는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그리고 한 10주 정도, 지금은 10주로 됐지만 초창기에는 조금 13주 정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30명이. 그러다가 지금은 10주로 2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20명씩 격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글쓰기 과목은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저의 굳건한 교육 목표가 있고요. 일단 쓰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주자. 이것이 2번째 강력한 목표입니다. 3번째, 글을 쓰다 보면 2학기를 3시간씩 거의 20주가 되겠죠. 쓰다 보면 마지막에 피드백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영어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 재밌다. 또 많이 배웠다. 이런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주제. 아마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쓰기 과목들이 많은 우리 대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그래도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토픽,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 속에서 학생과 선생님 간의 모든 것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 지쳐서 해야만 한다, 영어 공부도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쉽게 얘기하면 큰 이렇게 장을 주되 작은 주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네. 요즘 우리 한국 교육계도 지금 몸살을 좀 앓고 있는데 좀 더 자율과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최근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 글도 굉장히 저희가 문법과 독해와 시험 문제 위주의 많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가장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속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주면 거기서 실마리가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학기에 10개 주제를 제가 보통 잡습니다. 뭐 길 때는 13개로 늘리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가장 제가 써본 주제 중에 좋았던 것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보통 우리가 뭐 자기소개, 네, 많이 하죠. 항상 첫 학년 올라가면 하게 되고, 네, 또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지점이 어떤 소극적인 학생은 아주 10%, 20%, 조금 적극적인 학생은 80%, 90%. 네, 이 폭이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자기소개의 이 키워드를 잘 풀어내시면 한 학기가 잘 풀립니다. 이게 대단히 민감합니다. 네, 처음에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MBTI라 그래서 네, 이미 벌써 다 유형들이 파악이 된 상태로 서로 네, 이렇게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이 수업 상황에서 처음 만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네,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주 라이팅 토픽입니다. 네, 요거는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 1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주제가 네, 좋아하는 음식, 네, 주로 your favorite, 주로 좋아하는 것에 키워드를 둬서 노래 또는 좋아하는 책, 사진 또는 좋아하는 사람, 네, 특히 singer, 뭐 dancer, 네, 또 멋있었던 여행 장소라든지 좋아하는 계절이라든지 그리고 의외로 미래의 모습이긴 하지만 10년 뒤에 자기의 모습 이런 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 좋아하는 취미, 네, 요즘에는 정말 네, 특히 반려동물 때문에 아주 이 재밌는 토픽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좋아하는 공연, 네, 등등 이런 토픽들을 정해서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아주 집중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이 글이 사실은 조금 전반적인 녹여낸 철학은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 memoir writing이라고 네,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옛 추억을 약간 소환해내는 그런 전반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해야만 하는 공부, 어떤 입시, 네, 조금 지쳐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재밌었던 좋아하는 것들, 추억을 소환해내면 그 토픽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잘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memoir writing, 네, 특히 요거를 건드려주면 그때 일어났던 그 장소라든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옵니다. 꼭 고구마 캘 때
고구마가 하나 넝쿨이 잡으면 쭉 나오는 것처럼 기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마인드 매핑, 네, 마인드 트리라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에 이렇게 해서 그런 기법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이 창의 글쓰기에서 그 마인드 매핑이 정말 적용이 너무 잘 되고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거를 잘 건드려주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토픽을 잡아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가 터져서 글이 자라나고 정말 풍성해집니다. 네, 이런 경험들을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글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네, 라포르입니다. 네, 우리 프렌치 말로 라포르. 네, 라포르. 이거 정말 중요한 네, 토픽입니다. 두 번째. 네,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친밀도입니다. 친밀도.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친밀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 또 학생들도 민감하게 느낍니다.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상으로 이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굉장히 AI도 많이 발전됐고 실제로 지난주 세스, 네, 미국에서 열린 그 세스에서도 이 친밀도에 대한 아주 발전된 기술력들이 많이 공개됐습니다. 사실은 이 글쓰기 영역은 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손으로 쓰는 영역이지만 이 친밀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친밀도가 마음과 머리에서 발동이 되지 않으면 생각도 발전이 잘 되지 않고 글도 거기에 따라서 퍼져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포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라포르 형성이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간 자기소개, self-introduction writing, 특히 자기를 소개하는 영어 글쓰기 이 첫 번째 시간에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친밀도를 높이는 뭐 여러 가지 아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옛날 말로 네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펀의 요소로만 갈지 아니면 펀의 요소도 있지만 거기에서 실마리를 잘 기억했다가 한 학기 내내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펀 요소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 라이팅을 유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름, your name. 네, 이름의 뜻이 혹시 뭐가 있느냐? 혹시 별명은 뭐가 있느냐? 혹시 영어 이름이 있느냐? 영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느냐?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런데 이 이름이 생각보다 학생들의 이 생각의 시발점을 당기는데 대단히 화약고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름 때문에 미국에서 수필을 2번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쓰게 됐습니다. 영어 이름 때문에. 네, 또 별명 때문에 정말 웃기는 상황도 몇 번이나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이름을 한 미국인 친구가 발음을 잘못해서 갑자기 강모, 네, 영어는 보통 캥모라고 저를 부르는데 갑자기 하이 카스모 이렇게 발음을 해서 네, 우리 대학원생들이 한번 빵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가끔 그 교수님이 이메일을 쓰실 때는 하이 카스모 이렇게 이메일을 저한테 쓰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라포르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네, 그 교수님과 잠깐이지만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도 있습니다. 자, 살아오면서 이 별명도 그렇고 대단히 학생들한테 민감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치도 않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나를 불러서 기분 나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친밀도를 끌어내는 좋은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저는 지금 글쓰기에 모인 학생들이 물론 20명, 40명들을 다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로 뽑아서 이 자리에 모였긴 했지만 다들 영어에 대한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가 저는 제일 궁금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감정,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거를 묻습니다. 그리고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는지, 정말 좋아하는지, 나는 정말 어떤 별로 모르겠다, neutral, 나 솔직하게 영어 싫다, 이렇게 솔직하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감정을 충분하게 첫 시간에, 첫 라이팅 토픽으로, 요거는 제가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MBT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사실 요 토픽이 없었는데, 요즘에 워낙 우리 대학생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에게도, 질문이 와서 저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저의 MBTI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또 학생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 그를 또 예상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nterest, your favorite hobby. 그 학생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 이게 키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 라이팅 시간에 녹여내게 한 학기를 진행하시면 정말 좋은 글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꼭 관심사가 뭔지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묻고 또 글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그래서 장르는 song, book, movie, drama, singer, sports, food, 요리, pet, 반려동물.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정말 이런 부분이 좀 더 관심사가 커지다 보니까 재밌는 반려동물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잘 기억해 주기도 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와 좋아하는 것을 첫 주 글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잘 기억했다가 한 학기 내내 10편의 글 속에 녹아나도록 그거를 잘 건드려 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바쁘시고 또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행정일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한 학기에 거의 200명씩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학생들의 요 폭발 발화점을 찾아내려면 학생들의 관심사랑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줘야 이 좋은 글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없이는 굉장히 기능적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라포르 중에 관심사, favorite things. 이 부분 대단히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한 학기 내내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재능을 꼭 묻습니다. 첫 시간에는 솔직하게 재능을 공개하라고 또 요청도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진짜 용기 있는 여학생들은 나와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딱 제가 1분 정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10년 전과 다르게 정말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 표현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20명들에게 알려주고 보면서
아, 이 영어만 잘하려고 지금 글쓰기를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네. 공부뿐만이 아니고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휴머니티, 그 이해력을 첫 주에 상당히 어느 정도를 느낌이 와야 그 다음에 10주 동안의 글을 풀어냅니다. 마음이 풀어집니다. 궁금해합니다. 네, 이 부분이 단발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글로도 쓰게 독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으면 꿈을 적게 하고 또 꿈이 없는 여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발표를 하게 해서 이런 형태로 첫 번째 라포르도 만들고 놀라운 것은 이 라포르를 발표했는데 저로서는 일대 다수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가 어렵지만 각각의 학생들은 본인들의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다 기억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은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거의 반 학생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거의 다 서로도 압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라이팅은 선생님 하나가 폭발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선생님